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16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번 주 첫날인데요.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거래소가 0.58% 올라서 2399포인트, 그러니까 2400포인트에서 살짝 내려온 수치입니다. 코스닥이요 0.71% 올라서 71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이렇게 끝내줬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작년 9월 30일 날 2134포인트를 찍고 나서 근 400포인트를 단숨에 이렇게 올려붙었었죠. 2500을 넘어섰었는데 다시 근 한 250포인트 넘게 이렇게 빠졌다가 이번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변동성이 심한 시장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작년 9월부터 이렇게 상승했던 외국 애들이 한 거의 5조 가까이 단숨에 돈들을 이렇게 입금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시장이요 그때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외국 애들이 강하게 삼성전자 위주로 이렇게 매수 우위하면서 이번 시장도 이때 시장 못지않게 지금 각도로 보면 더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그렇게 반등해 주는 시장이다. 외국 애들이 통상 매수를 시작하면 과거의 선례를 보면요. 추세적으로 근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매수한다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때 이렇게 보시면 근 한 두 달간 상승 추세로 이렇게 꾸준히 이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지금하고 비슷해요. 삼성전자 위주로 외국 애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했다. 분봉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요. 한 4일간 분봉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게 한 10분봉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바닥이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거를 보실 수 있죠. 다음에 또 월봉 또 보여드려야죠. 월봉으로 보면 10년치 시장의 어떤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이 10년 그 추세 지지선 하단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바닥은 확실하게 다진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은요. 오늘 개인들이 한 5천억 넘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거래소에서 4,900억, 코스닥에서 한 260억 정도 팔았으니까요. 5천억 넘게 팔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 애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 애들이요. 오늘 3,300억 정도, 거래소에서 2,800억, 코스닥에서 한 520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관들도 오늘은 2,2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 애들하고 기관들이 쌍끌이로 매수해줬고 개인들은 한 5천억 넘게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 추세를 이렇게 제가 날짜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 시장이 왜 이렇게 좋았는지가 아마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요게 외국 애들이 지금 한 근 10일간 1월 2일부터니까 금년 이제 신년 들어서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 2,600억, 5천억, 3천억, 6,500억, 오늘은 2,800억. 한 1월 2일부터 따졌을 때 근 한 3조 가량을 단숨에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외국 애들이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은 1월 2일에만 한 2,700억 매수 우위하고 그 이후로는 매일 많이 팔게는 1조가 넘었고요. 적게 팔 때는 한 2천억 정도씩 한 3, 4조 정도 판 것 같아요. 개인들은. 그래서 신년 들어서 개인들은 팔고 있고 외국 애들은 사고 있고 기관들은 팔다가 다시 사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살짝 튼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년에 들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턴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외국 애들이 지금 잘 샀다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 물량을 많이 뺏긴 개인들은 조금 그 전략상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종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요. 삼성전자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외국 애들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1월 4일 날 300만 주, 1월 5일 날 350만 주, 최근에 와서는 오늘은 100만 주, 어제는 130만 주, 굉장히 많이 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장을 선행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외국 애들 눈에는 코리아 하면 삼성전자가 먼저 눈에 띄겠죠. 대표 종목. 우리 지수를 산다. 인덱스 투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사는 거는 우리 그 시장을 전체를 놓고 매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삼성전자에 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들이 시장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확산세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집중은 되어 있지만 이런 효과는 다른 종목들도 덕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은요 큰 변동은 없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45조 2천억인데 1년 동안 추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추세죠. 작년 1년 동안 20조 넘게 개인들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이쪽으로 이제 돈들이 작년만 해도 한 160조 넘게 돈들이 그쪽으로 몰렸다고 그러니까요. 위험자산 쪽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아주 급하게 돈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이죠. 여기는 외국 애들 그 자금 흐름하고 비슷해요. 작년 연말에 이렇게 돈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가 금년 초에 이렇게 돈들이 급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94조 3천억인데요. 아마 외국 애들 자금도 여기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 쪽에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추세가 두 개가 딱 이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해외 시장이 다 좋습니다. 새해 들어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시장들이 다 좋습니다. 제가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다우가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고점 거의 이렇게 회복을 했죠. 나스닥도 저점이 무너졌다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비슷합니다. 다우하고 비슷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특히 반등이 굉장히 강했는데 앞에 고점 다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에 니케이가 오늘 마이너스 1.14%인데요. 앞에 바닥 근처에 이렇게 다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요. 대만 시장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0.69% 오늘 그렇게 올랐고요. 상해 중국 1.1% 올랐는데 상해가 야무지죠. 중국 시장이 요새 이제 규제도 이렇게 풀고 제로 코로나 이런 정책들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됐죠. 여행객들도 이제 해외로 이렇게 많이 내보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 홍콩 지수도 대단하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0.52%이긴 한데 아마 글로벌 시장 중에서 홍콩 시장이 가장 강하게 최근에 이렇게 반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전체가 이렇게 좋다. 우리도 그런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한번 볼까요? 독일이 이렇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이 이렇게 강해요. 프랑스가 이렇습니다. 이제 가장 그 큰 이유는요. 유럽 쪽이 굉장히 지금 따뜻하다고 그래요. 겨울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천연가스 그 요금이요. 한 6배 정도 다운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것도 있고 이제 전쟁도 많이 지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천연가스 값이 이렇게 많이 다운되면서 경제가 조금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주가가 아주 야무집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한스바이오메드라고 제가 작년에도 자주 언급을 드렸었고 새해 들어서도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시총이 지금 1160억이니까 아주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구멍가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나갈 때는 이제 여성들 그 가슴 보형물 이쪽에서 아주 기술 그 인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아주 그 인정을 받으면서 잘 나갔던 회사인데 사고를 쳐서 그 허가받지 않는 물품을 그 실리콘에 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판매도 금지가 되고 실적도 2년 동안 적자가 나는 그렇게 아주 고비를 넘긴 기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이게 이제 9월 법인인데요. 실적이 플러스가 났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조금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비 발행하고 이러면서 겨우 고비를 잘 넘겼는데 기업이라는 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가 주가가 가장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조금 들어가서 더 내용을 더 파악해 보신 다음에 들어가도 되겠다 싶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거의 한 10년 정도 오랫동안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던 주식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 가격이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대로 괜찮지 않나. 그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고 때문에 이제 그 소송이 걸려서 한 400억짜리 그게 이제 충당금이 다 이제 보전이 다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고려할 건 없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2020년에 마이너스 34억, 2021년에 마이너스 198억이었습니다. 시총 1000억짜리가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으니 상패 바로 직전이었다고 봐야죠. 근데 금년에 지금 13억 이익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슴 보형물이 거의 한 그 매출액이 한 40%를 차지하던 건데 이거가 이제 판매 중단이 됐어도 민트라고 그래서 그 이렇게 살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꿰매주는 아마 성형술의 일종이죠. 이쪽에서 미국 수출이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 이제 해외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고요. 그것 때문에 매출액도 여기 보시면 2021년에 591억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745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매출액도 늘어났고 또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49억이 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도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어디선가 상당히 수익을 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빌딩도 자기 빌딩이고 그래서 임대업도 하면서 임대 수익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상당히 내실이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한순간 그 실수를 해서 그렇게 이제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비를 겪었는데 지금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금액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작은 금액이면 한번 해봐도 되는 주식 아닌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좀 특별한 점은요. 1월 6일 날 11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보통 한 만 주가 거래가 안 되던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9만 주가 거래됐고 이틀 전에 한 6만 주 거래가 됐거든요. 이 거래가 이렇게 드문드문 분출을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 주식을 상당량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 이렇게 분석해 드리면요. 오늘 이렇게 강하게 이제 오른 것도 있지만 최근 한 3일간 이렇게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가 이렇게 분출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거를 이제 매집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매물대, 요 매물 집중대 이 가격이지 않습니까? 10,000원대. 그러고 나서 위로 매물이 없죠. 요 매물대에서 누군가는 상당량 매집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매집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 이 그 재판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또는 악재가 이미 주가에 이제 다 반영이 됐고요. 민트 쪽에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꾸준히 호재거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 분기별로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요. 여기가 9월 법인이니까 이제 12월 거가 나오겠죠. 만약에 1분기 정도에서 다시 흑자가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면요. 한스바이오는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대신에 워낙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요. 금액을 좀 작은 금액으로 가볍게 리스크를 이렇게 줄이면서 들어갔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그냥 이렇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특히 카카오는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매입 그 시기도 정확하게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또 팔 때도 매도할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 유튜브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심상치 않다 그런 느낌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에 이렇게 보면은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특히 금년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비슷해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 바닥에서 따져 조금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조금 주저된다 이러신 분이 계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강세장일 때는 일봉 말고 주봉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봉으로 보게 되면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초기 국면에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 전체의 그 긴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서 그렇게 부담을 안 느껴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 주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많이 빠졌죠. 이때 2021년 7월 달인데 46만 원에서부터요. 이때가 15만 원대까지 빠졌네요. 작년 연말에 근 한 3배 넘게 이렇게 빠졌다가 작년 연말 금년 초에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니까 가격 부담이 별로 안 느껴지시죠?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카카오도 똑같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는요,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하나 이렇게 내놓은 거가 있습니다. 내용은 제목이 이겁니다. 포시마크 인수 완료 일어났습니다. 포시마크 인수가 네이버한테 그렇게 좋을 것이 없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근 한 2조 가까이 들여서 이걸 인수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 그 패션 중고 거래 그 포털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매출액 쪽으로는 네이버에 한 5천억 정도 지금 2023년에 플러스가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은 마이너스 800억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부담이 되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를 제가 좀 읽어 보니까요.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포시마크 이제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미국에서 가입자가 한 8천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거죠. 8천만 명이면. 그래서 그 중에 한 80%가 MZ 세대, 아주 그 젊은 친구들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아주 성장성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기가 이제 2025년까지요. 이 미국 그 중고거래 시장이 161조까지 규모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그럽니다. 매년 한 20%씩 이렇게 성장하는 업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네이버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커뮤니티하고 커머스 쪽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당장에는 매출액에는 약간 플러스가 되고 영업이익에서는 손실이 나지만 이 포시마크 인수가 오히려 네이버에는 앞으로 상당히 득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네이버는 지금 가격이 부담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얘기죠. 그래프로 봤을 때 이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얼른 봐도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이 가격대에 매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아래로. 근데 여기까지 지금 뚫고 살짝 올라왔는데요. 이 위로는 매물이 거의 없죠. 이 가격대까지가 한 20만 원 초반대 같아요. 이 가격대까지는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 공백, 거래가 없이 쭉 빠져준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네이버는 지금 좀 눈여겨봐도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지금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힘있게 대형주를 이렇게 들어 올릴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 내용에서 봤을 때 약간 순환하면서 또 선별화되는 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추세가 완전히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찍고 턴하는 느낌이 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봉인데요. 가격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2년 넘게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건데 이제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네이버의 성장성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해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이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이렇게 하이브를 또 좋지 않게 보는 분들은 반대 의견도 그렇게 댓글에다 달고 그러셨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이브는 우리 한류의 대표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이브가요 2.2% 올라줬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도 올라줬지만 꾸준하게 작년 연말 이후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하이브를 주목하는 이유는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무슨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 이래가지고 조사를 해놨는데요. 외국 애들 대상이죠. 미국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공이 K-팝을 1위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한식 이런 것들인데요. K-팝을 1위로 우리 한국 이미지로 먼저 떠올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뭐 아시아 이런 쪽에서 전체 그 나라 문화 콘텐츠 중에서 한류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미주, 그러니까 그 남북 아메리카 다 합쳐서겠죠. 미주 같은 경우는 한 24%가량 한류가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시아 쪽은 29%, 유럽은 21%.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0개 국가가 다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그 나라의 그 비중이 콘텐츠 비중이 20%가 넘는다는 거는 대단한 거라고 보이죠. 우리 젊었을 때요, 팝송 아니면 우리나라 노래는 아주 시시하다고 안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팝송이 차지했던 우리나라에서 그 비중 정도가 우리 지금 그 K 콘텐츠가 아닌가.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강대국에 접어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하이브는 가장 앞서가는 대표 기업이다. 그런 프리미엄을 우리가 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이브 얘기할 때요. 최근에 이제 BTS가 군 입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는데 최근에 이렇게 리포트 보면은요. 뉴진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아마 걸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요. 뉴진스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뉴진스 위버스 입점 이래가지고 이게 구독 모델 도입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구독료를 받고 이제 보여준다 이런 얘기인데 요게 지금 그 동종 업종에서 그 사업 모델로 봤을 때 연간 한 500억 매출이 나고 18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낸다고 그럽니다. 같은 비슷한 기업에서요. 하이브도요. 100만 명 구독자만 위버스에 가입한다고 그러면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200억 넘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사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요 유료 구독 소통 서비스 모델 여기에 지금 기대하는 바가 크다. 요거를 가장 그 중점적으로 이 리포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BTS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가 좀 답답했었다고 그러면 주봉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죠. 고생을 많이 했죠. 이렇게 4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4배가 빠졌다가 작년 연말 이후로 이렇게 살짝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면으로 봤을 때 또 하이브가 차지하는 위상, 상징성으로 봤을 때 한류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다. 우리가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된다. 가격으로 봤을 때, 특히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은 싼 가격이기 때문에요.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나. 실적 얘기를 이제 기대치에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코로나 국면에서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실적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요. 2021년에 영업이익이 1,900억 났고요. 금년에 2,400억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성장하는 기업이다. 다만 기대치에는 아직은 조금 못 미쳤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것 상관없이 하이브는 앞으로도 꾸준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뉴진스를 비롯한 이런 그 또 팀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방금 말씀드린 네이버하고 지금 추세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이요 이렇게 순환하면서 중소형주들 테마성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의외로 큰 종목들이 상당히 단단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이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항상 말씀드린 덴티움 그래프 단단하죠. 약간 좀 주춤했다가 이렇게 다시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삼강 MNT, CS 윈드도 바닥에서 이렇게 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격으로는 부담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성일하이텍이 마이너스 700원인데요. 사는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SPG도 오늘 마이너스 200원이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주춤했기 때문에요. 들어가도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시장 전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급 면에서 외국 애들이 꾸준히 매수 우위해 주면서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거기에는 환율에서 우리가 지금 원화 절상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1,500원까지 갔다가 달러 대비 지금 한 1,200원 초반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외국 애들 돈은 꾸준히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으로서는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실적이나 성장주 쪽은 낮은 가격에서 한 번씩 과감하게 매수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